원피스 루피 명장면 탑7. 7위 루피 대 블루노. 로빈이 세계 정부의 자발적 납치가 되고 애니에스 로비로 향한 밀짚모자 일당. 루피는 애니에스 로비에서 먼저 선두주자로 돌진해 해군들을 일망타진하며 앞으로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아 도망치며 고무고무 로켓으로 애니에스 로비 꼭대기 층으로 올라갔죠. 하지만 다리가 없어 고민하는 사이 블루노가 에어도어로 나타나 루피를 저지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루피는 마술이냐며 엄청 신기해했죠. 그리고 분위기가 매우 긴장감이 높아졌는데 그때 루피가 거기 비켜 소대가리라고 하며 멘탈 공격을 하자 언제까지 날뛸 생각이냐며 블루노가 묻자 죽을 때까지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전투가 시작되었죠. 루피가 고무고무 라이플로 선공격을 하고 블루노가 철괴로 후방어를 했는데도 데미지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루피의 게틀링건을 채로 피하자 루피는 그걸 볼 수 있어 채를 따라가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자 블루노는 얕봤다며 채의 속도를 따라올 줄 몰랐다고 하죠. 그리고 자신의 문문열매 능력을 활용해 루피를 다시 몰아세웁니다. 그 후 루피는 기본 공격을 퍼부어도 공격이 먹히지 않자 이래선 안 된다며 아오키지에게 졌을 때 깨달았다며 내가 더 강해지지 않는 이상 동료를 지킬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모두 잃을 수 없으니 전력으로 싸우는 방법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자세를 바꾸더니 다리에 펌프질을 해 자신의 몸에 증기를 일으키게 했죠. 그리고 넌 이제 나를 따라잡을 수 없다며 자신의 기술은 모두 한 단계 진화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아는 대사 를 시전했습니다. 그리고 고무고무 제트 피스톨로 채를 사용하는 블루노를 재빠르게 공격을 해 독자들에게 놀라움을 선사했습니다. 그리고 연달아 블루노를 공격해 거의 그로기 상태로 만들었죠. 블루노는 무서워서 에어도어로 빤스런하고 뒤에서 루피를 잡으려고 하는 순간 루피는 재빠르게 잘 빠져나갔죠. 그리고 제트 바주카를 맞고 블루노는 리타이어 되었습니다. 6위 루피 대 루치. 워터7에서 루치에게 날림당하고 애니에스 로비로 로빈을 구하러 간 루피. 다른 CP9 멤버들을 동료들에게 맡기고 로빈이 정의의 문을 지나기 전에 로빈을 데리고 와야 하므로 로빈을 쫓아갔습니다. 하지만 스펜담과 루치가 로빈을 데리고 가는데 루치가 루피의 목소리를 듣고 루피를 막기 위해 루치는 남게 되죠. 그 후 루피와 루치는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스펜담의 실수로 버스터콜이 걸려 거의 멸망할 위기에도 불구하고 싸웁니다. 처음에 루피가 선빵을 날리지만 루치는 대부분 방어를 합니다. 그리고 주먹 맞대결로 서로 날아가죠. 이 장면은 나중에 미래의 루피와 루치가 또 싸우게 되는데 똑같은 구도로 주먹 맞대결이 나와 재밌습니다. 그리고 루치를 날려버리고 로빈을 찾으러 문을 지나가는데 루치에게 킥을 맞고 루피는 날아갑니다. 계속 치고받고 싸우다가 루피는 점점 밀리게 됩니다. 그리고 프랑키가 오고 루치가 프랑키를 공격하는 걸 루피가 막는데 네 상대는 나라며 존재를 각인시키는 멋진 멘트 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프랑키가 루치에게 당하자 루피는 기어 세컨드를 써 루치에게 한 방을 먹입니다. 프랑키는 루피 덕분에 로빈을 쫓으러 가려는 찰나 루치가 레오파드로 변신해 프랑키를 공격하려고 할 때 루피가 또 막습니다. 그리고 계속 막상막하로 싸우다가 기어 세컨드가 풀리고 다시 우세는 루치가 잡습니다. 그 후 기어 서드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데 거인의 총으로 루치를 그냥 날려버립니다. 하지만 기어 서드의 부작용이 찾아와 루피는 꼬맹이 상태로 당할 뻔하지만 루치는 거인의 총 데미지가 있어서 순간 휘청거리죠. 그리고 루피는 기어 세컨드를 다시 쓰고 루치와 싸우는데 루치가 유광권을 3번 사용해 루피를 마지막까지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루피는 쓰러지지 않고 명장면이 여기서 나옵니다. 바로 제트 게틀링건으로 루치를 그로기 상태로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루피는 로빈에게 함께 돌아가자고 합니다. 루피와 루치의 대결은 17화를 걸쳐 아주 긴 싸움이었죠. 오이 느려 2년 전 밀짚모자 일당은 파시피스타에게 애먹었고 해군대장 기자루에게도 상대가 안 되었습니다. 쿠마에 의해 모두 수련할 수 있는 섬으로 떨어지고 루피가 2년 후에 만날 기약을 하고 밀짚모자 일당들은 서로 수련에 힘썼죠. 그리고 샤본디 제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때 루피가 가짜 루피에 의해 센토마루와 파시피스타에게 표적이 됩니다. 이때 파시피스타의 목에서 나오는 빔을 피하는 장면이 레전드였죠. 그리고 제트 피스톨로 마무리하는 장면까지 완벽이었습니다. 느려의 대사는 많은 유튜버와 학생들에게서 밈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회자될 정도로 파급력이 미쳤었죠. 이 장면과 대사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 같네요. 4위 루피 대 호디 존스. 2년 후 샤본디 제도에서 루피 일당이 만나 처음으로 떠난 섬이 바로 어인섬이었습니다. 어인섬에서 어쩔 수 없이 루피 일행과 호디 존스 일행이 싸우는 구도가 되었고 시라오시가 아빠를 살려달라고 루피를 부르자 메갈로베에서 루피가 난동을 피우자 배 안에서 루피가 나와 빠른 스피드로 호디 존스의 배를 찾아 쭈아악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밀짚모자 일당이 한두 명씩 나타나고 2년 후의 전투력은 얼마나 될지 정말 기대됐죠. 그리고 징배는 증오를 대물림 않게 해야 한다며 열심히 지켜온 그 작은 싹을 우리가 지키게 해주라고 했죠. 그리고 호디 존스는 다시 나타나 징배에게 실망했다며 인간에게 복수는커녕 장본인과 손을 잡는다며 쓸모없는 놈이라고 했죠. 그리고 자신이 이 섬의 왕이 되면 모든 걸 바꾸겠다며 올해 열리는 세계회의에서 온 세상의 인간 왕들을 죽여
공포의 해저왕국 전설을 만들 거라고 하죠. 그리고 인간들을 해저로 끌고 와 노예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인족에게 거역하는 자들은 사라질 거라고 했죠. 그러고 해적들도 우리 신 어인 해적단에게도 엎드릴 거라고 자의식 과잉이었죠. 호디 존스는 루피에게 나야말로 새로운 해적왕에 합당하다고 말하면서 떨거지 집단 같은 10명의 해적단이 뭘 할 수 있겠냐며 우린 10만 군대라고 했죠. 만약 루피가 진다면 호디에게 지배당할 생각을 한 어인섬의 주민들은 루피 일행을 응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싸움이 시작되는데 로비는 싸우기 전에 짓밟혀 쥐포가 될 것 같다고 했고 브룩은 10만 명이라 눈이 튀어나오겠다며 담담했죠. 10만 명이 밀짚모자 일당에게 돌진하는 중에 상디와 조로가 투닥투닥 거리는데 그때 루피가 둘의 어깨를 가르고 나아가 레전드 장면이 펼쳐지죠. 바로 패왕색 패기를 써 5만 군인들을 기절시켜 진짜 미쳤었죠. 그러자 조로는 이 정도는 해주지 않으면 선장 교체지라며 루피가 자랑스럽다는 멘트를 날렸죠. 그리고 루피는 호디 존스에게 넌 내가 날려버려야겠다며 네가 어디서 어떤 왕이 되는 상관없지만 해적의 왕자는 한 명으로 충분하다고 자신이 해적왕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호디 존스랑 계속해서 싸우고 바다속으로가 싸웠지만 루피가 거기에서는 좀 밀렸죠. 그래도 후카보시와 시라오시에 의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싸우는데 루피는 다신 누구도 잃지 않을 거라며 여기서 레드호크가 처음 나오면서 쩔었죠. 이때 기술은 독자들에게 충격을 주었는데 무슨 고무가 불이냐 너무 설정 아니냐 사기 아니냐 등등 난무했지만 나중에 루피의 열매가 태양의 신니카 열매라는 게 밝혀지면서 납득을 했죠. 3위 루피 카이도우 패왕색. 카이도우를 무찌르기 위해 옥상으로 향한 루피와 조로. 이때 로우, 유스타스키드, 킬러도 같이 모였습니다. 그 후 계속 싸우다가 카이도우와 빅맘이 합동 공격 폐해를 퍼붓자 조로가 그걸 막아 막대한 피해를 입었죠. 그 후 루피가 카이도우를 레드호크로 공격하자 카이도우는 그걸 피했고 계속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의 항삼세 라그나라크를 맞고 루피는 기절했죠. 키드와 로우는 빅맘을 낭떠러지에 떨어뜨리고 키드와 킬러는 빅맘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루피의 눈을 보며 두 눈을 뭉개줄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중 조로는 로우에게 자신은 한계라며 모든 걸 퍼붓겠다고 합니다. 그 뒤 조로는 로우에게 부탁한다고 했죠. 그리고 조로는 카이도우에게 도발하며 아수라 발검을 써 카이도우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이후 카이도우는 빡치며 로우와 조로를 4명 8괴로 끝내버리죠. 카이도우는 아깝다며 나와 함께라면 세상을 가질 수 있을 텐데라고 자만하는 멘트를 날렸습니다. 그때 루피가 일어나서 너와라고 하며 같이 있을 수 있겠냐며 우리는 사무라이가 정말 좋다고 했죠. 널 반드시 날려버린다며 자신은 깨달았죠. 루피는 카이도우에게 패왕색도 두를 수 있는 거지라고 묻자 카이도우는 극소수의 강자만이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루피에게 공격을 하자 루피는 패왕색을 둘러 카이도우의 방망이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패왕색을 두른 공격으로 카이도우에게 퍼부었죠. 이때 정말 카타르시스가 뿜뿜 터져나왔습니다. 이건 봐도 퀄리티가 좋고 명장면이라 다시 봐도 재밌네요. 2위 루피 나미. 원피스 초반에는 나미가 루피 일행과 정을 붙이고 발라티에에서 배를 타고 도망갔습니다. 나미가 어쩔 수 없이 돈을 모았던 것은 아론이 나미의 마을을 지배하면서 세금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미는 1억을 모아서 마을을 살려고 했던 것이죠. 착한 마음씨 때문에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1억을 모으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더 이상 참지 못한 마을 주민들은 아론 일당들을 공격하러 갔습니다. 나미는 그걸 막기 위해 달려가 그만하라며 더 이상 마을 사람들이 다치는 걸 볼 수 없다고 했죠.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공격하러 가고 나미는 자신의 팔에 억지로 새겼던 아론 문신을 보며 아론을 증오하며 칼로 자신의 팔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켜보고 있던 루피는 나미의 손을 붙잡자 나미는 아무것도 모르면서라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 후 루피에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루피는 나미에게 자신의 밀짚모자를 씌워주고 루피는 당연하지라고 소리쳐 감동적인 장면이 나왔죠. 그리고 루피 일행들은 아론 일당들을 무찌르러 앞으로 나아갔죠. 1위 레드로크. 사무라이와 함께 카이도우를 무찌르러 간 밀짚모자 일단 사무라이의 복수를 위해 먼저 카이도우와 사무라이의 결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무라이들은 카이도우를 전투력으로 이길 수 없었죠. 그리고 루피와 로우, 조로, 킬러, 유스타스키드가 옥상으로 가 빅맘과 카이도우와 대치 상황이 벌어졌죠. 루피는 갑자기 뭘 인지하고 카이도우와 빅맘이 떠들고 있는 사이 그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사무라이들을 보고 숙연해지고 루피는 키네몬에게 괜찮냐고 하면서 늦어서 미안하다고 했죠. 키네몬은 원통하다고 했으며 저승에서 오뎅님을 마주할 면목이 없다고 했죠. 그리고 루피에게 와노쿠니를 맡아달라고 하자 루피는 바보야 당연하다며 친구의 나라잖아 했죠. 그 후 카이도우는 루피의 뒤에가 공격하려고 하자 루피가 로우에게 사무라이들을 전부 다 아래로라고 명령하고 카이도우의 공격을 피해 레전드 장면이 나오죠. 이때 작화는 모두 다 놀랐으며 여태까지도 퀄리티가 미쳤다는 폼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레드로크는 잊지 못할 가슴이 웅장해지는 장면이죠. 그 다음 루피가 대사를 치는데 난 몽키디 루피 너희들을 넘고 해적왕이 될 남자다라고 하고 끝나죠. 원피스 롤로노아조로 명장면 탑7. 7위 조로 대 3대 귀철. 로그타운에서 밀짚모자 일당들은 서로 볼일을 보는데
조로는 검을 파는 곳으로 들어가 10만 베리로 칼 2자루를 사고 싶다고 말하자 그 사장은 속으로 이 녀석 빈털털이잖아라고 가짱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조로의 남은 검 1자루를 보고 놀랐고 이건 명도잖아라고 속으로 말하면서 역으로 이걸 내가 사겠다고 80만 베리를 제시했죠. 즉 눈탱이를 치려고 했지만 갑자기 훅 들어온 타시기가 이 칼은 화도 일문자 아니냐고 명검 중 1자루라고 초를 쳐버렸죠. 그리고 1000만 베리 이상은 갑분이 넘는 칼이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극대노한 사장은 영업방해로 고소한다고 소리쳤죠. 타시기는 죄송하다고 하고 그 사장은 얼른 자신에게 맡긴 타시기의 칼 시구레를 가져가라고 소리쳤죠. 그리고 조로에게 5만 베리 칼이 들어있는 통에서 아무 칼이나 가져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조로는 느낌으로 딱 검 1자루를 집자 타시기가 그거는 3대 귀철이라고 보통 100만 베리짜리라고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사장은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안 된다며 그건 안 판다고 했죠. 조로는 갑자기 칼을 이리저리 보다가 요도인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장은 알고 있었나라며 초대 귀철을 시작으로 귀철일파의 검은 하나같이 다 요도라고 하며 그 귀철을 차면 검사들은 비운의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사장은 그딴 건 얼른 처분하고 싶었지만 저주받을 것 같아서 무서웠다고 하죠. 그러자 조로는 맘에 들었다며 내 운과 이 녀석의 저주 어느 쪽이 강한지 시험해 볼까라고 하며 검을 던져서 자신의 팔을 갖다 대는 미친 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귀신같이 칼이 팔을 피하고 땅에 처박혔죠. 이것도 초반에 정말 미쳤다고 생각이 드네요. 6위 조로 대 모네. 펑크하자드에서 조로가 다른 일행들을 도망칠 수 있게 모네를 막았었습니다. 그러고 공격은 안 하고 막기만 했는데 해군 타시기가 나타나 자기가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조로는 타시기가 싸우는 걸 보고 있다가 타시기가 밀리게 되자 모네의 얼굴에 참격을 날려 얼굴에 상처를 입히게 만들었습니다. 모네는 겁에 질린 얼굴로 조로를 쳐다보고 조로가 검 1개를 빼들고 걸어오면서 타임오버라며 자긴 이제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하죠. 모네는 속으로 여자한테 손을 못 대는 게 아니었냐며 이 남자 방금 완전히 날 뵐 생각으로 참격을 이라고 덜덜 떨면서 생각했습니다. 조로는 우습게 보였나 보군 설레라며 나한테 이길 것 같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 넌 도망쳐야 했어라며 그야 나한테도 배고 싶지 않은 것도 있다고 했죠. 하지만 하나만 묻겠는데 절대 사람을 물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는 맹수를 만난 적이 있냐라며 멋있는 대사를 치면서 난 없다면서 모네에게 달려가는데 모네는 겁에 질려 발조차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일도류 대진감을 쓰는 미친 폼을 보여주었죠. 이때 조로는 무장색을 쓰지 않은 상태였고 모네는 겁에 질려 계속 형태가 무너지면서 조로를 공격하려 하자 타시기가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했습니다. 5위 조로 대 카이도우. 빅맘과 카이도우의 합동 공격기 폐해를 막아선 조로. 잠깐 막아준 조로 덕분에 나머지 일행들은 무사할 수 있었죠. 그리고 루피와 카이도우와 싸웠지만 다시 리타이어된 루피. 그때 조로는 로우에게 지금부터 하는 건 나의 한계라며 계속 싸우기만 해서는 지치기만 할 뿐이라며 먹히지 않는다면 마지막 순간이겠지라고 독백 대사를 쳤습니다. 그러고 뒤는 부탁한다고 말하며 검을 뽑으며 패기를 발산하고 카이도우에게 내 머리통을 먼저 날려보시지라고 도발을 날리며 황금 색깔 아수라 형상을 띤 패왕색 패기를 보여주었죠. 그리고 귀기 구도류를 시전하면서 아수라 발검을 발동했습니다. 카이도우와 몇 번의 방맹이질을 맞고 회전하면서 카이도우에게 일격을 날렸죠. 이때 카이도우는 피를 뿜으며 상처도 입고 순간 당황한 카이도우는 설마 너도 패왕색을? 이라고 말하며 조로는 이 당시 이걸 패왕색이라는 걸 인지하지 못해서 무슨 개소리냐며 써본 기억이 없다며 그냥 주저앉았죠. 그리고 로우와 같이 4명 8괴로 끝나버렸죠. 4위 조로 대 피카. 드레스로자에서 피카가 큰 돌덩어리로 변하여 루피에게 주먹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그 팔을 기어올라 도플라밍고에게 향하였죠. 그 다음 레베카를 향해 주먹을 뻗는 피카를 막기 위해 조로가 나타나 1080 번뇌봉을 사용해 조져버렸습니다. 그 후 피카와 몇 번의 대결을 나눈 뒤에 피카가 갑자기 사라지며 리쿠구강을 죽이러 큰 돌덩어리로 변해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조로는 곰곰이 생각에 빠지고 좋은 생각이 났는지 살짝 웃으며 프로댄스 왕에게 2분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작전 5 하늘을 날아 놈을 벤다라고 하고 실행에 옮겼죠. 조로는 올럼버스에게 자신을 피카에게 날려달라고 부탁을 하고 피카가 국왕에게 손을 뻗는 동시에 앞면이 구겨지면서까지 조로가 날아가 삼도류를 꺼내 무장색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대사를 치는데 부산파레가 모여 하나의 세계가 천의 세계 모여 소천세계 세제곱을 이어 붙여 뵐 수 없는 것은 없으니 삼도류 5의 대천세계를 질러버립니다. 그 이때 카타르시스는 말도 못하죠. 그리고 계속 참격을 날려 피카를 몰아세운 뒤에 본체가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때 피카도 베르고처럼 전신에 무장색을 둘러 자신의 패기도 이겨보라며 둘이 1대1 일기토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피날레 3000세계로 끝내버리죠. 3위 조로 대 킹. 루나리아족의 메커니즘을 몰라 처음에는 많이 밀렸던 조로. 하지만 조로가 계속 변수가 생기면서 칼에 대해 생각이 잠기고 엠마를 포옹하려면 패왕색을 써야 한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패왕색을 써 킹에게 한 방 먹이죠. 킹의 마스크가 벗겨지고 본 모습이 드러나는데
잘생긴 얼굴이 드러나 오히려 마에자 소리를 듣죠. 그리고 몇 번 두닥두닥거리다가 킹은 최대의 필살기 카리우돈을 꺼냅니다. 이때 퀄리티는 마치 극장판 뺨치죠. 조로는 그 용암 같은 공격을 잘 나다니며 킹에게 접근합니다. 그 광경은 마치 카이도우의 용암 공격 같았고 조로가 여망 삼도류라고 말하며 103정 비룡시극을 발산합니다. 이때 또 킹은 오모리 카리우돈을 사용해 조로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큰 원이 생기면서 조로는 킹의 날개와 몸을 베어버리고 킹의 과거 회상이 나오면서 카이도우를 해적왕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하죠. 그리고 조로도 과거 회상이 나오면서 세계 최강의 검사가 된다고 나왔습니다. 서로 꿈이 다를 뿐 둘 다 꿈을 가지고 있는 두 청년의 싸움이었죠. 조로는 지옥의 왕이 돼주겠다며 멋있는 폼으로 내려옵니다. 2위 조로 대 미호크. 원피스 초창기 조로가 쪼렙일 때 세계 최강의 검사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미호크를 만났습니다. 그때 발라티에에서 미호크가 해적선을 그냥 베어버리는 폼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조로가 난 너를 만나기 위해 바다에 나왔다고 하자 미호크가 목표가 뭐냐고 물었는데 조로는 바로 최강이라고 답했죠. 미호크는 코웃음을 치며 어리석긴이라고 말하자 조로가 한가하지 승부하자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미호크는 불쌍하곤 약한 자라며 하고 조로와 승부를 보기 위해 배로 뛰어들었습니다. 미호크는 실력 있는 검사라면 검을 맞대지 않고도 나와 너의 실력 차이를 알 수 있을 거라고. 나에게 칼을 겨누게 하는 것이 너의 용기인가 아니면 무지성인가 묻자 조로는 내 야망을 위해서다 그리고 친구와의 약속을 위해서다라며 전투태세를 준비하죠. 루피는 조로를 그냥 지켜보면서 기다리고 이때 미호크는 자신의 십자 단검을 꺼내며 레전드 대사를 치죠. 난 토끼를 쫓을 때도 전력을 다하는 바보 같은 짐승과는 다르다며 다소 이름을 날린 검사가 있다 해도 경교롭게도 이 이하의 칼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죠. 그때 조로는 긁혔는지 바보 같은 취급하지 말라며 미호크에게 달려가죠. 미호크는 조로에게 우물 안의 개구리여 세상의 넓음을 알아라고 말을 하고 조로의 도깨비 참수를 한 손으로 막아서죠. 조로는 벽을 느꼈는지 이런 장난감 같은 걸로 어떻게 막냐며 놀라워했죠. 거의 브론즈와 챌린저의 실력 차이를 느낀 조로는 그럴 리가 없다며 부정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세계 제일이 이렇게 멀리가 없다며 마구 공격했지만 미호크는 그냥 가볍게 한 손으로 막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계속 한 손 단검으로 막다가 조로가 호랑이 사냥으로 미호크를 공격하려 하자 미호크가 그 장난감 같은 칼로 조로를 찔러버렸죠. 그리고 미호크가 조로의 강한 의지에 감명받아 자신의 흑도를 꺼내 검사로서의 예의를 생각해 이 흑도로 끝장내주지라고 말했죠. 조로는 그야 고마운 일이라며 마지막 일격 3000세계를 준비해 돌진합니다. 하지만 미호크의 단번 일격으로 조로의 두 검은 부러지고 결국 패배하죠. 조로는 졌다고 인정하고 이게 세계 최강의 힘이냐며 레전드 대사를 칩니다. 등짝의 상처는 검사의 수치라며 자신의 앞을 내어주죠. 그리고 바다에 빠지고 요삭과 조니에게 구해지고 사실이 밝혀지는데 미호크는 조로를 일부러 살려두었던 것이었죠. 네 녀석이 아직 죽기엔 이르다며 조로에게 자신을 알고 세계를 알고 강해져라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 최강의 자리에서 널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조로는 그리고 루피에게 울면서 불안하게 만들었냐며 난 이제 두 번 다시 지지 않을 테니까 저 녀석한테 이겨서 대거모가 되는 날까지 절대로 더 이상 난지지 않는다고 말했죠. 이 명장면은 두고두고 회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위 조로 대 쿠마. 게코모리아를 이기고 루피는 기절했습니다. 이때 쿠마가 나타나 밀짚모자 일당 말살 명령을 따르는데 쿠마가 공기 폭탄을 만들고 제안을 하죠. 너희들의 목숨은 살려줄 테니 그 대신 밀짚모자에 루피 목 하나를 나에게 넘겨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두 거절한다고 하자 쿠마는 아쉽군이라 말하며 우르스스 쇼크 폭탄을 터뜨려버리죠. 모두 다 기절하고 쿠마는 루피를 찾으러 전진합니다. 그리고 루피를 손에 얻자 조로가 쏜살같이 튀어나와 사자의 노래로 쿠마의 어깨를 긁어버리죠. 이때 쿠마가 사이보그라는 게 밝혀지고 쿠마는 조로를 보며 입에서 빔을 발사합니다. 조로는 더 이상 쿠마를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고 루피의 목 대신 나의 목숨 하나로 끝내주길 바란다는 멋있는 대사를 치죠. 그리고 자신은 언젠가 세계 최고의 거모가 될 남자의 목이라면 가져가도 부족하질 않을 거라고 했죠. 그리고 조로가 루피는 해적왕이 될 남자다라고 말하는 멋진 폼을 보여주었습니다. 쿠마는 곰곰이 생각에 빠지다가 갑자기 상디가 끼어들어 기다리라며 자신의 목숨을 가져가라고 가오를 잡으며 상디가 나서죠. 하지만 다시 조로가 상디에게 옆구리 어택을 날리고 기절시킵니다. 쿠마는 이걸로 밀짚모자에게 손을 대면 수치를 넣는 건 나라며 루피의 고통과 피로를 자신의 능력으로 뽑아냅니다. 조로가 조금 맛보자 죽을 듯이 고통을 느끼고 장소만 바꿔달라며 부탁을 합니다. 그 후 조로는 그 곰발바닥 고통에 손을 뻗어 결국 자신을 버려버리죠. 밀짚모자 일당들은 다 깨어나고 상디는 급하게 조로를 찾아 나섭니다. 상디는 조로를 보자 그 칠무에는 어딨냐며 가까이 가자 이 피의 양은 뭐냐며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자 레전드 장면이 펼쳐지죠.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레전드를 찍죠. 원피스 상디 명장면 탑7. 7위 상디 대 도플라밍고. 드레스로자 편에서 상디가 비올라에게 농락당했지만 계속되는 상디의 일방적인 사랑에 비올라도 마음의 문을 열고 도와주기로 마음을 바꿨죠.
비올라는 자신의 천리안 능력을 이용해 밀짚모자 일당의 배가 안 보인다는 걸 알려주었죠. 그래서 상디는 스카이워크로 달려갔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도플라밍고와 후지토라가 로우를 붙잡았지만 다시 로우가 도망가 밀짚모자 일당 배의 반대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하지만 밀짚모자 일당이 소리를 쳐 도플라밍고에게 발각이 되었고 도플라밍고는 눈치를 채 로우를 안 쫓아가고 밀짚모자 배로 향하였죠. 그러자 로우는 당황하고 밀짚모자 일당들은 도플라밍고가 오는 걸 보고 기겁을 합니다. 거의 죽을 위기에 처한 밀짚모자 일당은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갑자기 상디가 스카이워크로 달려와 어이 울고 있는 우리 동료한테 접근하지 말란 말이다 하며 불킥을 날리죠. 이때 등장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물론 도왕한테 그냥 패배했지만요. 6이 담뱃불이 필요하던 참이었거든. 나미를 구하기 위해 에넬의 방주에 몰래 잠입한 상디. 그리고 나미를 찾기 위해 방주 내부로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부속을 몇 개 망가뜨렸죠. 그리고 우솝이 에넬을 상대하지만 결국 전기 충격기를 맞고 우솝은 쓰러집니다. 나미가 보트를 타고 우솝을 구하기 위해 손을 뻗으라 하지만 에넬이 맞고 막타로 우솝을 조지려고 합니다. 이때 상디가 나타나 우솝을 발로 차서 나미에게 안착시키고 희생을 하죠. 우솝과 나미는 무사히 탈출을 하고 상디는 전기 공격을 맞고도 쓰러지지 않고 서서 대사를 치죠. 신이시여 남길 말이 하나 있다며. 아니 그 전에 미안하군 담뱃불이 필요하던 참이었거든이라고 하고 울상이나 지으시지라고 말하고 쓰러졌죠. 이때 에넬은 무슨 뜻인지 몰라 한심하게 쳐다보았지만 방주가 갑자기 문제가 생기자 상디를 떠올리며 이 자식이라며 화를 냈죠. 오이 여자의 눈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펑크하자드에서 해군의 편인 줄 알았던 베르고에게 된통당하는 부하는 이때 타시기도 당하고 타시기는 울면서 목소리가 안 나온다면서 도와줘요 스모커 중장님이라고 마음속으로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베르고가 타시기를 막타치려는 순간 갑자기 상디가 튀어나오면서 레이디가 나를 부르고 있다라고 하면서 베르고에게 한 방 먹여줬죠. 그러자 해병들은 해적이 왜냐면서 묻는데 상디는 멋있는 대사를 쳤습니다. 여자의 눈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했죠. 그러고 베르고와 싸우지만 다리에 금이 가면서 의문의 일패를 당했죠. 사위 사냥꾼 우솝과 조로는 나미가 갖다준 열쇠에 수갑이 풀리고 우솝과 조로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로만 기린과 상대하고 뒤에서 나미와 우솝은 지켜보기만 했죠. 그러다가 제브라의 함정에 속아 십직원을 맞아버리죠. 그리고 제브라는 우솝을 양악해버립니다. 거의 죽을 위기에 처한 우솝. 이때 갑자기 발차기가 날라와 제브라를 날려버립니다. 제브라는 니놈은 누구냐라고 말하자 레전드 대사가 나옵니다. 바로 사냥꾼이라고 말하는 상대. 이때 등장은 정말 미쳤었죠. 3위 디아블 잠브. 제브라와 대결을 펼치고 맛있는 킥으로 제브라에게 데미지를 조금 입혔지만 철괴 때문에 상디는 애먹는다고 했죠. 그 후 제브라가 철괴권법을 쓰고 조금 상디가 밀리자 갑자기 뺑뺑 돌면서 다리에 불을 만들죠. 그러자 제브라는 당황하고 상디가 이건 악마의 다리 디아블 잠브라고 그리고 제브라에게 한 방 먹이자 뜨겁다며 울부짖습니다. 철괴가 전혀 먹히지 않는다며 대체 무슨 킥이냐며 고통스러워하죠. 그 후 마지막 디아블 잠브 활용점정샷을 날려 끝내버리죠. 2위 이프리트 잠브. 와노쿠니 편에서 퀸과의 대결이 성사된 상디. 퀸이 동물계 형태에서 상디를 압박하는데 퀸이 자신의 목만 발사해 상디를 단숨에 졸라 몸통을 다 박살내버렸습니다. 상디는 뼈가 다 부러진 상태에서 움직이면서 몸을 따각따각 맞추고 자신의 몸에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는 걸 인지했습니다. 그 후 퀸에게 칼로 백어택을 당하는데 하지만 칼날이 부러지면서 상디의 몸이 거의 루나리아족처럼 무적으로 변하였죠. 상디는 달라진 자신의 몸을 잘 활용해 최고의 스피드와 무장색을 둘러 더 고온의 불꽃 바로 이프리트 잠브를 시전합니다. 이때 퀸은 상디의 연속 공격에 당하고 베프 버스트로 오니가시마 밑으로 떨구는데 성공하죠. 1위 제프와의 이별. 상디의 목숨을 구해주고 상디를 위해 자신의 발까지 먹은 제프. 그 후 제프의 은혜를 갚기 위해 발라티에에서 상디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후 발라티에에 루피네가 와서 사건이 벌어지고 돈클리크와 그의 부하 깅을 같이 상대하죠. 그리고 자신의 꿈 올블루를 루피네에게 말하고 그걸 본 제프는 상디를 못살 깨구러 떠나게 일부러 만듭니다. 상디는 정이 다 떨어진 상태에서 제프가 감기 조심해라라고 말했죠. 상디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으면서 오너 제프 오랜 세월 동안 더럽게 신세를 졌다고 하죠. 이 장면은 두고두고 계속 회자될 상디의 명장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